좀 이게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거기서 선택을 못 받았으면 사실은 냉정하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컨셉은.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표님의 문제점을 한 5가지로 압축해서 딱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대표님들 피드백 10탄입니다. 제가 영상을 요즘 조금 못 올리고 있는데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스토어팜 2-3개월차 의류 판매 중이고 옹크트림 영상을 접하면서 실천해보려고 기존에 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새로 상세 페이지부터 현재 기획을 하면서 다시 작성 중입니다. 처음 스토어팜 시작할 때부터 자사몰이 주 목표라서 쇼핑몰 벤치마킹을 많이 하여 최대한 쇼핑몰이랑 비슷하게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입이 많게는 200이 되어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시도는 시크한 느낌이었다면 분위기나 사람들이 찾는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염색, 옷 스타일, 자매 컨셉으로 현재 3번 정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인스타로 보면서 진행해보는 중입니다. 지금은 잠시 업데이트를 멈춘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기존에 업데이트 해놨던 상품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와중에 대표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현재 자사몰을 만들면서 스토어팜을 병행해도 될지 아니면 잠시 자사몰을 만드는 걸 올 스탑하고 스토어팜을 먼저 차근차근 해보고 자사몰을 할지 의견을 듣고 싶어 정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메일을 보내게 됐어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메일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정말 리얼 상품을 파는 것은 뭐 스마트 스토어고 자사몰은 모델이 주는 느낌을 얼마나 뭐 옷에 어떻게 입히는가 그런 것이 자사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둘 다 리얼 상품을 팔듯이 해야 되고요. 모델이 주는 느낌을 입혀야 돼요.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유입 경로예요. 자,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이 기반이 되는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대표적인 유입 경로는 뭐예요? 검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사몰은 대표적인 유입 경로가 뭐예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자사몰이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인플루언서라면 본인의 계정에 활발하게 트래픽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자사몰 링크만 거기에 걸어주면은 자사몰로 유입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인플루언서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유입을? 광고로 만들거나 대표적으로 아니면 뭐 콘텐츠를 만들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가 되어 가면서 유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그냥 검색 기반으로 유입을 만들 수 있다는 스마트 스토어가 더 쉬운 거죠. 자사몰은 유입 경로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딱 유입 경로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은 처음에 자사몰로 하고 싶어서 자사몰로 했다가 유입을 만들어야 되니까 광고를 하게 되죠. 광고를 하면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광고비를 쓴 유입을 그냥 다 물거품으로 날리게 되죠.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상세 페이지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해서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고요. 기본기를 갈고 닦으신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자사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 내시고 매출이 5천에서 1억이 되면은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각이 키워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사몰로 확장을 해서 광고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사몰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버린다면은 결과가 좋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메일에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처음 시도는 시크한 느낌이었다면 분위기나 사람들이 찾는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염색, 옷 스타일, 자매 컨셉 등으로 뭐 3번 정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인스타로 보면서 진행해보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의 인스타 팔로워가 얼마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 10만 명, 20만 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로 반응을 본다는 거는 사실 모수가 작기도 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서 시장에 한번 진짜 던져봐야 돼요. 인스타그램으로 좋아요를 받거나 댓글을 받는 걸로 시장을 평가, 판단해버리면은 이게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지 안 여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또 어떤 플랫폼이 있죠. 뭐 여자 쇼핑몰이면 지그재그가 있겠고 브랜디가 있겠고 거기서 선택을 못 받았으면 사실은 냉정하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컨셉은 또는 그 아이템은요. 만약에 본인이 플랫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 그거는 자사몰로 들고 들어왔을 때도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플랫폼들로 일정한 기준의 매출을 달성하시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감각도 생기실 거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노하우가 쌓이실 거예요. 그때 자사몰을 확장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까 해보고 싶다고 하셨던 뭐 해외 판매도 그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대표님의 쇼핑몰로 한번 들어가서 쇼핑몰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쇼핑몰에 들어왔습니다. ASS라고 돼 있고요. 전체 상품으로 가볼게요. 한번. 그 다음에 인기도 순으로 정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님의 경우는 판매가 지금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대표님께서 아까 메일에서 자사몰을 벤치마킹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나긴 해요. 자사몰을 벤치마킹 많이 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사몰의 매출의 크기가 얼마인지 대표님께서 아시나요? 사실은 자사몰의 경우는 어드민 페이지를 딱 까서 보기 전까지는 그 자사몰의 크기가 얼마만한지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을 이렇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구매욕을 돋구거나 뭔가 제품을 더 살리거나 그런 구도가 아니라 좀 이게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썸네일은 기본에 충실하게 먼저 가주시는 거예요. 상의를 팔 때는 상반신 컷으로, 그리고 하의를 팔 때는 하반신 컷으로, 그리고 전신 뭐 원피스나 그런 코디 세트를 팔 때는 전신 컷으로,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가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벤치마킹 하실 때는 어떤 자사몰, 매출액이 추정이 되지 않는 그런 자사몰을 벤치마킹 하시기보다는 빅파워 등급이라는 이렇게 확실한 기준이 있는 그런 잘 나가는 쇼핑몰들을 벤치마킹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쭉 봤을 때 이 대표님의 문제점을 한 5가지로 압축해서 딱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상품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그리고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에 대한 감각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문 문구가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명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명은 어떻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덩어리로 쓴다. 두 번째, 카테고리 최적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제 영상을 봐주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덩어리로 쓰는 건 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아스라는 상호명을 넣었죠. 제가 상호명은 넣으라고 했어요? 넣지 말라고 했어요?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호명은 여기 브랜드랑 제조사, 여기 뭐 아스 협력업체, 그리고 뭐 아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검색에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상품명에 들어가는 자리에는 카테고리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요게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재킷이라면은 그 재킷에 맞는 키워드들만 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스라는 키워드는 카테고리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재킷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은 빼주시고 카테고리 최적화된 키워드들만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노카라 자켓 코디라고 돼 있죠. 땡땡 자켓, 땡땡 코디 이렇게 돼 있는 키워드들은 상품명에 웬만하면 써주지 마세요. 상품성 키워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이 먼저 오는, 네이버 쇼핑이 먼저 오는 키워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네이버 쇼핑이 먼저 오는 상품성 키워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땡땡 코디라는 키워드를 써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찾으실 때 뭐 땡땡 코디, 뭐 땡땡 자켓 코디 이런 코디로 끝나는 키워드들은 안 써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거는 차라리 핑크 자켓, 노카라 자켓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보면은 여기도 코디라는 키워드를 쓰셨는데 요런 것도 니트 조끼 코디, 투톤, 뽀글이 니트, 핑크 키워드 상품명 자체가 완전하게 잘못됐죠. 땡땡 코디도 제가 추천을 안 드리니까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투톤이라는 키워드도 카테고리가 이게 지금 니트 조끼잖아요. 조끼 카테고리의 키워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네이버에 쳐보면 된다고 했죠. 투톤이라고 쳐보면은 일단 네이버 쇼핑도 안 나오죠.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에 쳐보면은 투톤이라고 쳐보면은 플랫 여성 신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카테고리 최저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뽀글이 니트는 니트 키워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영상을 한번 다시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품명이 완전하게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다 수정 작업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실 때는 1:1 비율로 맞춰 주셔라. 그러니까 요런 것도 1:1 비율이 됐죠, 요거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세로로 긴, 이렇게 되면은 검색 결과에서 노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1:1 비율로 꼭 맞춰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썸네일이
썸네일이 막 요거는 또 전신 컷이었다가 요건 또 얼굴 또 나왔다가 요건 또 하반신 컷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배경까지 심지어 입혀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쇼핑몰이 전체적으로 정신이 없어 보이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썸네일은 기본에 충실하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에 충실한 게 뭐였어요? 상의는 상반신 컷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의는 하반신 컷으로, 그리고 이렇게 전신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신 컷으로 이렇게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다면 썸네일도 다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뭔가 힙해 보이고 뭔가 유니크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시겠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비율로 맞춰주시고 기본에 충실하게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상세 페이지였어요. 상세 페이지. 자,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역시 이렇게 글자가 먼저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아스가 효자템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드핏이라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맨발로 촬영을 하셨어요. 뭔가 힙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마트에서도 찍어주셨고 이러고 상세 페이지가 끝나죠. 그러니까 아까 뭐 유입수가 200명 정도 들어왔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 일어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10,000명이 들어와도 사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지금 메리트가 있냐 하면은 사실 가격도 43,900원이면은 비싸거든요. 브랜드가 없는 제품인데 43,900원이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를 다 뜯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뜯어서 고쳐주시냐면 여기 보시면은 글자로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표님 같이 글자로 이렇게 써놓은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시각 자료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색감도 밝은 데님이라 어떤 상의랑 매치해도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요거를 상의, 여러 가지 상의랑 코디한 사진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바람막이랑 코디했을 때, 그리고 뭐 자켓이랑 코디를 했을 때, 니트랑 코디를 했을 때, 티셔츠랑 코디를 했을 때 색깔도 다양하게 넣어주시고요. 대신에 피팅 컷 수가 많지 않아도 돼요. 다양하게 매치했을 때 밝은 데님이라서 스타일리시해 보인다는 거를 시각 자료로 나타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포인트라면 뒤트임 요라고 했죠. 요거를 이렇게 글자로 요라고 하지 말고 시각 자료로 나타내 주시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겠죠. 영상이 어렵다면 일단 GIF로라도 만들어 주셔야죠. 자, 이렇게 이 뒤트임을 포인트라고 보여주는 GIF라도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찌청이 여기 지금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보통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하나씩 있거나 좀 촌스럽게 있는 제품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제시장이나 아니면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비교 제품을 하나 사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기능성이나 뭐 그런 거를 강조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2개씩이라도 꼭 넣어 주셔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S 사이즈 조금 크게 나온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허리가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어가지고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여유롭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들 같은 경우들도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다른 제품들 한번 볼게요. 다른 제품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너 목폴라 슬림핏 베이직, 이거 상품을 다시 바꿔야 돼요. 이너 목폴라 슬림핏 베이직 터틀넥 다크 그레이,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본에 충실하게 상의 제품이니까 상반신 컷으로 가주셔야죠. 그리고 1:1 비율 맞춰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너로 받쳐 입기 좋은 폴라티입니다. 레이온 스판 혼방으로 부드럽고 기분 좋은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온 스판 혼방이 되어 있는 원단 GIF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기분 좋은 착용감이 느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라인을 감싸는 핏 이라고 했죠. 그럼 라인을 감싸는 핏을 GIF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인을 감싸지 않는 핏 제품도 구해주셔가지고 비교 제품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사실 이런 피드백은 계속 제가 영상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지만은 대표님께서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 쇼핑몰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각 자료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한번 꾸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일어나기가 힘든 상세 페이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사진들은 사실 쇼핑몰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의 사실 정석은 뭐예요? 상세 페이지 정석은 첫 번째 비교 제품 확보하기, 두 번째 감정 건드리기, 세 번째 사진 차별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사진의 크기도 일단 제각각이라서 좀 보기가 불편한데 딱 그거를 좀 제외하고라도 뭔가 이제 옷을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의 사진이라기보다는 뭔가 개인적인 인스타그램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좀 냉정하게 지금 저와 대표님은 사업을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세일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품이 가장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대표님의 이 사진은 뭔가 제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감성이 느껴지는 사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품을 조금 더 잘 보여주시고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면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사진 몇 장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요런 셔츠는 이 제품이 아니잖아요. 자사몰을 운영하신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자사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판매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유입 경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케팅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자사몰을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야외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다양한 코디를 만들거나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딥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 피드백은 요 정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감각이었어요. 자, 요게 왜 문제점이냐면 지금 보시면 딱 들어왔을 때 요런 거 있죠. 와이드 투턱 슬랙스 이렇게 해가지고 63,9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63,900원. 브랜드 제품도 사실 요즘 바지가 한 6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핸드메이드 울 100%라고 하더라도 253,800원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몰만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시장을 보셔야죠. 브랜디나 지그재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고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좀 더 큰 시장에는 얼마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양기 모멘툼 이런 같은 경우는 45,000원, 이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감각이 아직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보세요. 어떤 걸 보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이템은 얼마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감각을 키우시고요.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보는 감각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브랜딩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문 문구에 본인의 쇼핑몰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아스라고 하는 쇼핑몰을 한번 이렇게 봤을 때 딱 이렇게 인식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고객님들이 대표님의 쇼핑몰에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확장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해결책을 조금 드려봤어요. 사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직 쇼핑몰이 2-3개월 차라서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피드백 드린 영상을 보시고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책을 하나씩 세워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개인적으로 이 쇼핑몰을 딱 봤을 때 이 대표님의 성격이 굉장히 뭔가 좀 활발할 것 같고 자신감이 있으실 것 같고 실행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찍어드린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쇼핑몰도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더보기란에 메일 참고하셔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